이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순환 병력의 복귀 중단 가능성을 보도했고요. 또 조선일보에서는 구체적으로 4천 명 선이다, 어느 정도 선이다고 숫자까지도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언론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거의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말까지 했냐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걸 부인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보도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근데 이제 지금 근거로 논거로 해서 에스퍼 장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퍼 장관이 또 어제는요. 또 다른 결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에스퍼 장관의 그 발언을 가지고 주한미군의 그 지휘 변화 이런 걸 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게 한미 연례 안보 협의 때문에 왔고 여기서 채택됐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한미군의 지금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그냥 기자 앞에서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니라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협의회에서 명시적으로 합의까지 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규정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중시하면 된다고 저희가 봐요. 이제 특히 그 미국 같은 나라의 관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를 이 앞에 문면과 뒤에 물밑에 함의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에스퍼 장관이 어제 오늘 또 조금 기류를 다시 이제 기류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현혹됐단 말이 뭐 적합한지 모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임기 초부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그 제복을 입은 원리 합참의장이어서 왜 우리가 한국 일본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말들이거든요. 제복 입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구나 현실적으로 그 4천 명으로 이제 추산되는 그죠? 그 기갑 여단을 순환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9개월마다 내년 4월이 이제 그 다음 순환 배치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병력을 안 보내면 그게 감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건 뭐 긴 얘기 빼고 대통령의 그 권한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약간 제한이 있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22,000명 이하로 줄이는 거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일단 블러핑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흘리는 측면도 물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노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더 큰 틀로 보면 미국이 과거 역사 뭐 닉슨 그 이후에 뭐 그 앞에 뭐 존슨 베트남전 이런 역사를 쭉 보면 항상 민주당은 그 대외 개입을 확대하고 공화당은 그걸 축소시키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오다시피 했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자체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오바마가 얘기했던 피보트 아시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보니까 마치 트럼프가 그 대외 개입을 적절히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미중 간의 얘기고 쿠르드족에서 철수한 거 있죠. 이것이 가장 상징적인 일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희가 종합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가능성을 제로라고 못 박는 것은 위험한 짓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연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뭐냐. 보험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북미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전이 된다면 그거를 자기의 성과로 미국 안에서 선전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자기가 어떤 처할 수 있는 곤경, 미국 어떤 국내 정치적인 공경을 상쇄하기 위한 보험으로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성과를 지금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한미군 부분 철수도 뭐든지 간에 주한미군 철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미국 조야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은 대한 정책에 그리고 대한 협상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조회는 그런 식으로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어떤 겁방용, 압박용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자기 발에다가 지금 족쇄를 거는 것이다. 이 점을 봐야 되고 자기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카드도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첫째는 이해.
그 말하자면 우리가 방위비 부담을 이제 실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예. 떠넘기겠다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닥에 깔린 거는 가치의 문제예요. 왜? 한국이 최근 계속해서 사드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도태평양 동맹, 지소미아까지도 네. 지소미아도 그렇게 많은 별들이 수십 개 별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예. 아, 이 사람들은 이른바 그 한미일 그 동맹 안보 체제로부터 뭔가 이탈하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가치의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예. 거다. 그렇다면 자꾸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 우리가 굳이 한국을 왜 지켜줘야 되냐, 예. 우리 돈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것이 잠재적인 위협일 뿐 아니고 트럼프 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면은 리더십으로 보면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트윗 날려서 자 4천 명 안 보내겠다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제가 된다는 여기서 거예요. 질문 하나 예. 좀 그 김평론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반론의 성격이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주한 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병력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봐야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예.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착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 견제고,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 기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주한미군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큰데, 네. 아니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 기지는 필요하고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과 지금 여기서 주한미군은 어떤 그 유지 증가하는 비용을 따져 보면 뭐가 되느냐는 얘기는 그건 답이 필요 없는 예. 거고요. 첫째. 두 번째 또 짧게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동관 전 수석이 이해관계가 기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면 반박은 아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방위비에서 비롯됐던 건 일본을 향해서 4배 올리라고 한 거나 네. 나토를 향해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청구를 한 걸 예. 보면 이거는 어떤 한미 관계의 특수성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착시일 수 있다. 예. 요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의 문제는 공통된 거예요. 그 아메리카 퍼스트에 담겨 있는 그런 가치의 문제를 그래서 얘기한 거고 지금 주한 미군의 그러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거를 뭐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7대 3이나 8대 2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이를테면 또 뭐 주한 미군을 완전 철수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줄 후폭풍 그러면 한국의 대외 신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디스카운트가 이제 예. 한국 디스카운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면 이제 단순히 방위비 문제, 지소미아 문제를 이 한미 간의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종합적인 외교안보 대책의 그림 속에 넣고 예. 봐야 종합 대책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질문드렸던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현재 그 남한이 갖고 있는 전방의 기지, 일본이 갖고 있는 병참으로서의 후방의 기지에서 주한미군이 빠지게 된 일본이 전방이 되면서 그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전면에 그 위에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이랑 맞서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여기서 이미 매티스 전 장관 등으로부터는 자서전에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한테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가 근데 이미 문제는 뭐냐면 나왔었으니까 지금 들었고요. 이제 그런 어른들이 백악관에서 예. 사라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예. 그 얘기를 답을 요번에 왔던 멀리 합참의장이나 밀리 한 거잖아요. 그게 예, 뭐냐? 알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제일 좋아하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